안녕하십니까? 라디오 기독공부에서 전해드리는 3월 셋째 주 주요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부흥 운동을 전개합니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10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선교 140주년 전도 컨퍼런스와 성령 부흥 집회를 통해 600여 명의 전도자가 전국으로 파송되며 한국교회 전도의 새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와 부흥 집회는 제109회 총회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 부흥과 영적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사역입니다. 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한국교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신앙의 위축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이 된 이때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도 컨퍼런스와 성령 부흥 집회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총회 임원과 각 위원장들, 전국 69개 노회 관계자들과 남선교회, 여전도회, 장로회 등이 참여해 한국교회 부흥전도와 회복을 기대하며 뜻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예배와 기도, 전도와 관련된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여하며 단순한 외형 성장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교회의 질적 성숙을 위한 전도 전략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전도 컨퍼런스, 성령 부흥 집회 외에도 대토론회 등이 마련됐으며 전도 박람회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봄노회가 오는 18일 남원 전서노회를 시작으로 일제히 개막합니다. 정기노회는 김제노회를 제외한 전국의 68개 노회가 일정에 따라 산적한 회무와 과제를 처리하며 오는 5월 1일 서울 서노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번 봄노회에서 다룰 안건 중에는 제110회 총회에 파송할 총회 총대 선출과 부총회장 후보 추천이 있습니다. 제109회 총회에서 결의되고 노회 수의를 거쳐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번 노회부터 총회 개최연도 연말 은퇴자는 총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습니다. 제110회 총회 개최연도인 2025년 12월까지 심의 후 정년으로 은퇴할 경우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노회장을 비롯해 부노회장 서기 등 당연직 총대를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현재 헌법상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지역 안배제에 따라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서울 강북 지역,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동부 지역에서 추천되며 지난 2월 28일 예비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소속 노회에서는 부총회장 예비 후보자에 대한 추천 결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노회에서는 목사 안수식과 총회에 헌의할 안건을 논의하고 노회사나 교회들이 청원한 안건 등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회 농촌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선교센터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농촌선교센터는 지난 4일 충북 충주시 엄정면 족동 1길에 위치한 센터 현장에서 예장통합 햇빛 태양광 발전소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농촌선교센터 원장 이원영 목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선교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센터 건물과 숙소동 지붕 위에 마련됐으며 발전 용량은 100kW에 이릅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곳은 언덕 지형으로 그늘이 없어 전력 생산에 최적화된 장소로 평가됩니다. 농촌 선교센터는 태양광 발전소를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은 센터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농촌교회에 5에서 1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총회는 2022년부터 10년 정책으로 생명문명 생명목회 순례운동을 추진하며 전 지구적 생태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이러한 총회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어 의미가 큽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변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태양전지가 연결된 태양광 패널을 활용합니다. 교회가 이를 도입할 경우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환경운동의 중심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규칙부, 재판국, 헌법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 등 총회의 법리부서가 지난 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 홀에서 교회법과 분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제109회 총회 법리부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교회법에 상이한 해석차로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이 확대되면서 교회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올바른 법리 판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법리부서 공동 세미나가 중단되면서 교회법에 대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회 내 법리부서의 세대 교체가 가속화되면서 업무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총회 법리부서가 5년 만에 공동으로 법리 세미나를 열고 교회법 교육에 나선 겁니다. 이날 세미나는 전국 노회 임원 및 재판국원, 기소위원, 교육부 실행위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이 쏠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헌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철 장로가 헌법 정치 및 헌법 시행 규정에 관한 20가지 쟁점 사안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교회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교회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이 되는 원인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제109회기 총회 특별심판위원장인 안옥섭 장로는 규칙부 업무와 재규정 개정 절차를 주제로 총회 규칙부의 임무, 총회 규칙 개정 절차, 총회 규칙 개정 관련 규정, 교회 규칙 및 교회 정관 규정 재개정 절차, 법규 개정 관련 질의 해석 사례, 총회 재법규 심의 예고제 시행 세칙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월 셋째 주 라디오 기도 공보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